반갑습니다. 삼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치 시즌에 맞아서 한치 낚시 입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부터 저처럼 몇 년간 한치 낚시를 즐기고 있지만 조가가 고만고만 쉽게 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께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첫 번째, 일단 한치 조가 과연 몇 수 정도를 잡아야 이게 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잘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평균 출조 횟수가 다 다르잖아요. 한 50수에서 한 60수 사이면 저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치 낚시는 깔치 낚시랑 일단 비교를 해보자면, 물론 이제 홍콩, 저희 나라보다 더 남쪽에 있는 그런 일부 나라에서는 저희가 이제 화살초 오징어 내만 할 때 쓰던 요런 12g, 14g짜리 요런 작은 이카메탈 요거를 써서 방파제에서 한치를 잡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특정 시즌이나 아니면 특정 시기, 지역 요런 데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해권 한치 낚시는 공해상, 멀리 나가서 하는 낚시예요. 반면에 깔치는 공해상에도 있고 내만권에도 있고 하다 방파제, 내 발 밑에도 많이 있죠. 그만큼 개체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치랑 깔치는. 그러다 보니 온 바다가 한치가 아닌 이상 원도권, 공해상 나가보시면 망망대해에 우리 배는 점 하나란 말이에요. 점 하나. 거기서 이 한치 어군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배로 올 확률 계산이 안 되시죠. 한치 대군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깔치 낚시 하시던 분들이 이 깔치 금어기 때 할 게 없어서 드문드문 나왔던 게 이 한치 낚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오모리그 이런 거 없었고 그냥 깔치 채비에다가 삼봉액이 한 10개씩 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그냥 정적인 낚시였죠. 낚싯대한테 거치해 놓고 그냥 입질을 기다리는. 그러다 보니 그때만 해도 평균 한 20-30수 잡으면 대박이었어요. 그게 한치 낚시였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빵 터져가지고 온 바다에 한치가 있다 그랬어요. 입문해서 첫 출조 가시는 분들도 세 자리를 그냥 막 찍고 오는 그런 특수한 해가 아니면 한치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다단 거치해가지고 50수 이상을 잡는 건 정말 한치 낚시 인생에 손으로 꼽을 만한 그런 대형 이제 사건이었는데, 한 3년쯤 됐을까요? 오모리그, 이 뽕돌과 가짓줄을 활용한 오모리그 기법이 이제 도입이 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던 어군이 집어가 돼서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한치들을 끌어 모아서 집어를 해서 잡기 시작하면서 이 선사의 조항이든 개인의 한치 조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같은 앵글러의 욕심도 같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치 가서 세 자리 못하면 되게 모랑이고 한치가 없고 이런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모리그가 도입이 되고 했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캐스팅 비거리, 이건 말 그대로 오징어룰은 집어가 되기 때문에 깔치 집어등, 이 집어등이 비추는 경계선 그 바깥에 한치는 대부분 예민합니다. 활성도 좋은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그 바깥에까지 루어를 던져서 입질 수심층 아래로 내려서 액션을 주면서 내 발밑으로 끌어모으는 그거를 쉼없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가 않고 실행하신 분들은 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고기는 잘 못 잡지만 쉬지는 않거든요. 한치 낚시를 가면 거치는 해놓고 집어대기 전까지는 거치에 타기가 쉽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집어대기 전까지는 100번 캐스팅을 해야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요. 무한 캐스팅, 무한 액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앉아서 기다립니다. 밥 먹고 어군이 들어왔다, 방송이 나오거나 어군이 잡히거나 누군가가 한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거치해 놓은 거 이렇게 흔들어 주기만 하지 계속 캐스팅해서 액션 주고 끌고 오고 또 캐스팅하고 이걸 반복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배 전체의 조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데도 그거를 자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낚시라는 게 내 시간, 내 비용, 내 열정을 들여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굳이 뭐 터치하지 마라 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죠. 그게 또 맞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치 낚시, 선비도 비싸고 1박 2일 동안 고생하는 낚시잖아요. 그런 낚시를 한치 10마리, 20마리 잡으려고 가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치 낚시의 특성, 나만이 아니라 우리 배 전체, 내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이 많이 잡기 위해서는 함께, 내가 좀 하기 싫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노력해서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루어인데요. 보통 이제 이카메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개인 차는 있겠지만 뽕돌의 역할을 해요. 어차피 예전에 깔치 낚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어 뽕돌에다가 애기 두세 개 달아가지고 이제 거치해 놓고 낚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조과를 올리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카메탈이란 뽕돌에 바늘이 달린 그런 형태의 루어가 나오면서 이카메탈을 쓰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활성도 좋고 한치 100만 대군이 들어온 날이 아니면 이카메탈을 잘 안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카메탈은 추의 역할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루어보다는 그냥 좀 저렴한 제품 위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3, 4년 전쯤 제가 이제 한치 낚시 입문할 때만 해도 일산 루어가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한치 낚시를 한번 갈 때 이미 루어가 너무 많지만 돈 10만 원치는 사 가야 왠지 뭐 한치 낚시를 하는 에티켓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이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국내 조그업체에서 나오는 루어들도 굉장히 고급화, 다양화 됐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저렴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장르의 낚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두 종류들도 루어를 탄다 하지만 한치처럼 많이 타는 어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보시면 여기 있는 게 한치 시즌에 주로 쓰는 루어들인데 요게 지금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클 박스에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 게 한 50개 이상이 있고, 별도의 또 루어 케이스에 삼봉액이랑 이카메탈을 또 한 6, 70개 또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통 300개 이상을 들고 이제 한치배에 승선을 하는 건데, 이게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잘 탄다 하는 비싼 루어들을 10개 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산 루어 10개 대신에 차라리 패턴을 다양하게, 개수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한치 낚시가 무조건 채비 손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싼 것보다는 좀 저렴이 들이라도 패턴을 다양화해서 많이 들고 다니는 게 그날 한치를 잘 태울 수 있는 패턴은 분명히 있거든요. 활성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근데 옆 사람은 계속 잡는데 그 루어, 그 패턴이 없으면 난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렴한 제품들이라도 패턴을 좀 다양화해서 준비하시는 게 그날의 한치 패턴을 잡아가는 데는 도움이 좀 많이 되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시겠지만 깔치, 한치, 뭐 화살촉 오징어 마찬가지고 이런 어종들의 특성은 특정 수심층을 유형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채비의 수심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수심 측정 릴이나 아니면 수심 측정에다가 전동으로 감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전동 릴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장비를 사서 라인을 세팅을 하면 10m를 쫙 집에서 빼보잖아요. 그럼 거의 딱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 수심을 노려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내 장비의 수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일반 깔치 몰드로 된 배들이 많으니까 한치배를 타시면 서는 위치에 따라서 사용하는 장비의 길이도 다 다르고요. 내 서는 위치에 따라서 수면까지의 높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채비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낚싯대 끝에다가 0점 세팅 하시는 분이 있고, 뭐 3단이나 4단, 그 다단 채비에 뭐 센터에 맞추시는 분, 맨 밑에 이카메탈에 맞추시는 분 다 달라요. 물론 선사에서 통일을 해주기도 하지만 개인 자율에 맡기기도 하죠.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 이 장비라는 거의 특성상 처음에 세팅을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낚시를 좀 다니시고, 특히 작년에 한치 낚시를 하시고 올해 다시 한치 낚시를 가시는 분들은 내 장비의 수심 오차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이제 그 조구 업체별로 다이와다 시마노다 제품별로 현장 가서 뽕돌 달아서 바닥 찍고 갭 차이만큼 들감고 현장에서 수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릴들이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집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의자를 두 개를 딱 이렇게 1m 간격으로 놓고 10m를 빼봐요.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빼보면 나는 10m를 뺐는데 얘는 9m가 나올 수도 있고 11m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쓰면서 발생하는 수심 오차입니다. 칼치기로 라인이 온줄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채비를 끊거나 오물이 끄든 뭐 다단이든 계속 매듭을 새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라인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차는 계속 늘어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보시고, 제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은 직구나 이런 걸로 요런 리사이클러 라인을 싹 풀었다가 다시 감을 수 있는 요런 게 좀 저렴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시든 수작업 하시든 요즘 영상에 나오는 전동으로 풀었다 감으시든 뭘 사용하시든 제일 좋은 건 싹 풀었다가 다시 세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신다 라고 하면 미리 체크를 하면 나는 10m를 뺐는데 9m라고 체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m가 덜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걸 계산을 하셔서 입질 수심층이 30이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례해서 나는 30이라고 해서 내렸지만 얘는 한 27m 정도밖에 안 내려가겠네. 그럼 10% 정도를 더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수심에 이게 채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을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싹 풀었다 다시 감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 15그 200 같은 경우는 뽕돌로 바닥 찍고 갭 줄이고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긴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수심 보정이 가능한 그런 기종이에요. 이건 장비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스피닝 릴인데, 수심 측정 릴이나 전동 릴은 요거를 들고 오모릭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낚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100마리를 잡으면 7, 80마리 정도는 오모릭으로 잡습니다. 애기 하나로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닝 릴의 이 수심 세팅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가 왔는데, 요런 전동 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런 스피닝도 마찬가지고 오색 합사를 많이 쓰시긴 하세요. 10m 단위든 메다 단위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밤눈이 밝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처럼 40대가 넘어가면 잘 안 배요. 색깔도 잘 안 배고 그 경계도 잘 안 배고,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심 보정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스피닝 같은 경우도 저도 오색 합사도 써보고 다 해봤습니다. 안 배요. 안 배. 밤눈이 더 어두워지니까 이게 더 안 배.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이, 작년에도 한번 영상으로 이제 공유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집에서 그 쓰다 남은 짜투리 라인들 있잖아요. 합사 한 1호 정도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국방색이랑 형광색이랑 해서 무매듭을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놔요. 이걸 항상 들고 다닙니다. 낚시 가기 전에 국방색은 5m, 그리고 10m 그 단위에는 이제 형광색, 이렇게 해서 체킹을 해놓고 가요. 갔다 오면 다시 풀고 다시 매듭합니다. 원줄 손상 없어요. 무매듭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시면 어둡고 밤이고 뭐 밤눈 어둡고 한 사람들도 캐스팅하면 이 매듭 나가는 게 보입니다. 라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매듭 나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20짜리 나갔고 5 나갔고 30 나갔네. 그럼 입질 수심층이 30이면 35나 40까지 풀어요. 저는 보통 한 40이나 45까지 무매듭 라인을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매듭을.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해서 좀 더 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발밑에쯤 왔을 때는 한 35 정도? 그 정도에 맞춰서 제가 이걸 끌어올려요. 그리고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면 아래로 2, 3m까지는 이 매듭이 보입니다. 보여요. 우리가 해놓은 매듭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메다 단위로 내 채비 수심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얘를 칼치게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애깅리를 2대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매듭 새로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좀 뭐가 날아갔거나 하면 아예 10m 단위로 라인을 잘라가지고 그 매듭을 보기 편하게 쓰든가 아니면 릴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캐스팅하고 흔들고 하더라도 최대한 내 채비가 입질 수심층에 머무를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게 수심입니다. 한치는.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그리고 몇 번 출조한 이후에는 이 내 장비의 수심을 보정하는 작업을 번거롭더라도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치는 팀전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깔치, 한치 다 일정 수심층에 있기 때문에 같이 수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배 전체 조항이든 내 개인 조가든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흔들어 줘야 돼요. 집어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의를 가도 3인 1조로 많이 가는 게 두 사람은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캐스팅해서 액션 줘서 끌어옵니다. 집어하기 위한 거예요. 멀리 있는 애들을 내 앞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럼 한 사람은 그런 애들 꼬셔가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팀워크가 맞을 때 혼자 가서 흔드는 것보다 훨씬 전체 조과가 좋습니다. 엠빵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치 낚시는 가급적이면 적어도 3, 4명 아니면 최소 한 라인 정도는 우리 인원으로 독배가 되면 좋겠지만 독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동추를 이용해서 같이 집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팀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게 이제 또 많은 경우의 수는 아닌데 요즘 도둑놈들이 많아요. 워킹 낚시도 마찬가지고 선상도 그렇고 특히 한치, 깔치 같은 나가고 들어오는 동안 선실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갈 때야 선실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들어올 때는 이미 너무 지쳐 있잖아요. 새벽 시간까지 쉼없이 던지고 액션 주고 낚시를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먼저 자기 자리 들어가서 자죠. 근데 이제 이게 종종 이제 저는 이제 선사에서 이제 그런 좀 안전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 그 출항지에 도착을 하면 하선하기 전에 자기 장비 조감을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안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도착해서 일어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장비, 내 조감을 챙겨서 내리기 바쁘거든요. 이미 늦어요.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조감물에 손을 대시는 분들도 있고 솔직히 내 쿨러에서 한치 몇 마리 빼간다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조감물이면 차라리 나은데 이 한치는 다 고급 장비가 많잖아요. 로드, 전동릴, 수심 체크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피싱 태클에 비해서는 단가가 있는 것들이에요. 전동릴, 배터리 그 한 세트 잊어버리면 돈이 얼마예요? 배 내린 다음에는 찾을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비싼 장비들은 작은 파우치에다가라도 좀 넣으셔가지고 자는 자리, 머리 맡이나 옆구리에 끼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무조건 내 장비들 다 있는지 비싼 로드들 다 있는지 조감을 무사히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선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한치 낚시를 너무 좋아하고 조과육품도 많아요. 다른 어종보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같이 가서 즐겁게 많이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이건 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만간 일단 뭐 한치 낚시 다녀와서 아니면 가기 전에 뭐 한치 낚시 준비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